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측근인 정진상마저 손절하면서 검찰 수사에 철벽 방어선을 친 반면, 검찰도 성남FC 사건과 대장동 비리 사건을 한데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속전, 속결 전략을 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 대표님. 네. 이재명 대표가 10일 날 성남지청에 출두를 해서 네. 한 12시간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초서 검토하는 데만 3시간 40분 걸렸다니까요. 네. 7시에 끝나고. 그런데 들어가서 나는 6시까지만 조사를 받겠다. 네. 퇴근 시간까지만 받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렇게 검찰에서 나 6시 넘으면 나 바로 나갈 거야. 오히려 검찰을 더 압박을 했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수사에 응할 그 용의가 전혀 없었던 거죠. 예. 할 때 말이 출두 조사지 네. 사실은 대면 조사가 아니라 서류 제출에 불과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조사의 어떤 자료를 내고서 그냥 별로 대답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렇죠. 마지막에 빨리 끝나고 집에 갑시다. 예? 설렁탕 한 그릇 먹고 집에 갑시다 했는데 검찰이 좀 서류를 꺼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정진상이 내보고 네. 이렇게 협의 과정에서 요구, 조건, 문건 딱 내놓으니까 네. 그때부터 1시간 동안 잘잘잘잘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아이쿠나 한 거죠. 네. 아이쿠나 이거 큰일 났네. 이러고 싶은 거죠. 여태까지 이 성남 FC 건이 액수가 180억, 182억 액수가 커요. 네. 그래서 이게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내릴 정도로 그 중범죄거든요. 네. 그러니까 엮으려면은 이재명이가 감옥 가는 건 3가지가 통과가 돼야 돼요. 하나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또 하나는 대가성이 있었느냐, 또 하나는 이재명이가 성남시장한테 인지를 했느냐. 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 대가성 이건 어느 정도 다 나왔잖아요. 근데 이재명이가 지금 나는 절대 몰랐다. 나 인지 몰랐다. 요거 갖고 지금 빠져나가려고 그랬는데 정진상 측근이 성남 FC 통해서 기업들한테 요구하고 이게 구체적인 문건이 나왔잖아요. 네. 어떠한 거죠. 그러니까 꼬리 잘라버린 거죠. 그렇죠. 지금 김문기고 유동기고 다 모른다. 측근 아니다고 꼬리 잘라버렸죠. 그렇죠. 다 자른 건데. 정진상도 손절해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집에 불이 났으면 소화기도 빨리 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불이야 하면서 동네 뛰어다니면서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소방서에서 와서 네가 불 지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죠, 지금. 아무 말도 못한 게 아니라 정지상이가 그랬어? 믿기지가 않는데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잡아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정진상을 통해서 네가 사실상은 성남 FC 구단주다. 네가 알아서 해라. 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고야 다 받았겠죠. 이게 돈 관계가 되는데 182억 액수인데 보고를 안 받았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나 몰라라 하는데 이게 얼마만큼 통할지 이렇게 자꾸 부인하는 게 구속영장 청구가 발부되는데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예, 자꾸 부인을 하니까. 예, 그렇죠. 예, 관계자들은 성남FC 관련자들은 인정을 하는 일들을 이재명은 다 지금 부인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두산이라든지 이런 재판 받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성남시가 FC 후원금을 요구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나는 몰라. 예, 이러니까 판사가 볼 때는 이거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네. 지금 알파돔 시티라든지 차병원 같은 경우는 아직 수사도 안 됐거든요. 증거 인멸하고 맞겠네. 그래서 구속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차츰 더 높아지는 거죠. 특히 본인은 박근혜 미르재단하고 성남FC는 전혀 다르다. 성남FC는 시민구단이고 나하고 내가 거기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했는데 지금 구단주가 이재명 아닙니까? 그렇죠. 또 실질적인 인자 사실상 구단주는 정진상이고. 그렇죠. 곽선우 변호사라고 예. 성남FC 대표 하신 분이 검찰 조사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그 정진상이하고 상의해서 하세요. 그렇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게 성남시가 설립한 시민구단이다. 성남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한다. 그래서 이거는 공적인 거다. 네. 아무리 광고비를 많이 받다고 해서 이건 공적인 거다 하지만은 그 성남 FC가 주식회사입니다. 아, 그렇죠. 네, 주식회사. 영리법인이죠. 영리법인이죠.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는 일반인도 있고 물론 성남 시민도 있었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지분을 네.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불법으로 뇌물로 성남 FC에 갔다면은 그 이익을 주주들이 공유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좀 변호사 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좀 우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나치보다 더 탄압이니 민주당 의원들 오만 소리 다 하잖아요. 그게 법리적으로 우리나라는 죄형 법정주의잖아요. 예. 그러니까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 규정해서 그거 법률이 없으면 처벌이 없는 나라인데 그러면 법리상으로 따져서 그걸 난관을 돌파해야 될 텐데 자꾸 외곽을 돌아다니면서 나 탄압한대요. 나 구속하려고 그런대요. 저 나쁜 놈입니다. 자꾸 이렇게 소리만 지르고 다녀요. 빨리 부를 거야지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굉장히 코너에 몰렸구나. 그러니까 멘붕에 빠졌구나. 정신이 거의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지금 언론에서는 검찰 조사 그 뒷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제 JTBC가 네. 저녁 뉴스에 보도한 거 보니까 네. 네이버의 대표였던 김상은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알아요. 예. 그 사람이 판사 출신이다. 판사 출신입니다. 법률가입니다. 그 성남 FC에 돈 주면 뇌물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차분한 사람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정진상이가 이 네이버 측한테 그런 우려를 시장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직접 주지 않고. 그래갖고 나온 방법이 네이버가 희망살림. 예. 그 재윤경이라고 저는 네, 민주당 비례대표 한 사람 이재명 꼬봉 비슷하지 네,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후원하는 걸로 했고 네. 그 희망살림이 광고를 성남 FC한테 주는 걸로 해서 39억을 넘기고 이제 통행서로 1억을 띈 거 아닙니까? 그 방법을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을 피해갈 수 있다. 쓰리 쿠션이죠. 예.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특히 여기서 시장님도 그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이버 그 김상훈 사장이 그 판사 출신이고 옛날에 LG에도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거기서 법률 팀장을 했습니다. 변호사 하면서. 그러니까 그 경영 능력은 저는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법에 위반된 거는 별로 안 했어요. 예. 예, 그래서 네이버가 그 법률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런 문제를 그냥 준법 경영 이래가지고 굉장히 피했는데 이렇게 피해 갔다면은 이것도 범죄죠. 범죄죠. 예, 어차피 직접 주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아까 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이가 인지했느냐 이게 네. 중요한데 네. 정진상이가 지금 JTBC 보도에 따르면은 네. 우리 시장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고충을 그 뇌물성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꼼수를 이제 그렇죠. 들이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희망살림이라는 게 거기다가 이제 통해갖고 희망살림이 성남 FC한테 광고를 39억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줄 뇌물을 제 조카한테 준 거죠. 그렇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조카가 나한테 주면서 1억 떼고 준 거죠. 예. 39억 뇌물을. 그러니까 네이버가 또 다른 그 4억을 크게 줬거든요. 뭐 출입구도 아주 그렇죠. 그 특혜를 다 봐준 예, 거죠. 다 출입구를 어디 내게 해주냐, 지하철하고 어떻게 연결되냐 이거에 그게 따라서 엄청나죠. 건물의 가치가 거의 더블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특혜 아니 두산도 그렇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인정이 되는 그 범위냐 아니면 특혜냐 이 차원의 법정에서 굉장히 공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도 이것 때문에 많이 당황을 했는지 일종의 히든카드를 하나 들이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들어갈 때는 개선 장군처럼 들어갔잖아요. 탁 해가지고 네, 박홍근. 자홍군, 예, 예. 우청래 딱 세우고 뒤에 또 지지자들 5, 6명 예. 끌고 탁 15, 5, 6분 걸어 들어갔는데 나올 때 보니까 상당히 인상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당황한 표정이더라고. 그러니까 꼬치꼬치 검찰이 수사를 다 끝낸 거예요. 네. 그리고 이재명도 그 변호사니까 다 아는 거예요. 과거에 그 용인 국회의원 정찬민 의원이라고 있어요. 네, 네. 그렇죠. 그분도
이 시장 때 개발업자한테 인허가 편의 제공한 대가로 제3자에게 땅을 시세보다 2억 9천만 원 싸게 샀어요. 그러니까 그거 3자 뇌물이다. 그렇죠. 그거 바로 구속됐잖아요. 지금 2심하고 있죠. 7년형을 징역 받고 7년, 벌금 5억. 그러니까 그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게 뇌물이라는 게 이게 건지가 그러면 큽니다. 여기 예. 뭐 160억이다, 182억이다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은 뭐 징역 10년 이상 되는 거죠. 10년이 아니라 무기징역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대장동이나 변호사비, 대납이나 다른 거 다 빼고 이거 하나만 해도 10년 이상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과거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도 네. 그 왜 롯데에서 그 K스포츠 재단 70억 냈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봐줬다고 그래서 그때 받은 게 15년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진짜 뭐 10원 안 본인이 10원 한 장 안 만졌는데 15년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과거에 공정거래위원장 이남기라고 있었거든요. 네, 있었죠. 좀 편히 좀 봐주고 업자 편히 봐주고 뭐 인사 좀 한다니까 아이, 나한테 할 거 없고 내가 다닌 절에 시주나 좀 해. 야. 그러니까 절에 시주를 1억 했어요. 그것도 제3자 뇌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3자 뇌물이 법원에서 보기는 본인이 직접 받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제가 받은 거나 제 조카가 받은 거나 똑같이 보는 거예요. 아주 딱 떨어지네요. 그러면 딱 떨어지죠. 이재명이.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저렇게 악각거리고 동네에 불났다고 소리 지르고 난리치는 게 윤석열 뭐 독재자라고 난리치는 게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그리고 진짜 민주당 패널들 방송하면 참 뭘 모르고 떠드는 놈들이 많거든요. 그 걔들이 주장하는 게 벌써 끝난 사건이다.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덮은 사건이죠. 덮은 사건. 그 당시에 불기소가 아니었어요. 불기소가 아니라 그 불송치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혐의가 아니라 그때 2021년 9월에 경찰이 수사 민기적까지 하다가 검찰에 그냥 불송치를 한 거예요. 송치를 안 한 거지 불기소를 안 했거나 뭐 무혐의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 그거를 끝난 거다. 그래서 야 무혐의 아니고 불기소도 아니야 그랬더니 사실상 무혐의라는 거야. 사실상. 내가 이런 논리가 어디 있는지 진짜 이재명이나 민주당 측근들 뭐 그 관계자들 패널들 이런 놈들 좀 공부 좀 하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뭐 놀리고 뭐고 모르게 아무것도 하겠습니까? 네. 억지를 부리는 거지. 그렇죠. 우리는 억지가 떼법이 최고예요. 네, 그러니까 뭐 민노총 떼법 부리는 거 성남 모릅니까? FC가 성남시와 무관한 독립법인이다. 어떻게 독립법인이에요? 정진상이가 알아서 경영하고 다 했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개인적 이익을 본 적이 없다. 이재명 개인적 이익 본 거랑 안 본 거랑 이 재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그걸 털 수 있는 방법은 나는 몰랐다는 거야. 그렇죠. 아까 얘기하신 대로 나는 세 몰랐다. 번째 인지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밑에 사람들이 한 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나왔어요. 부정한 청탁. 첫 번째가 부정한 청탁인데 성남 FC에서 기업체한테 공문 보내고 다 했다는 게 다 나왔어요. 두 번째 대가송. 대가송 다 나왔잖아요. 또 두산이나 네이버나 후원금 광고비로 받으면서 다 뭐 인허가 뭐 용적률 높여주고 다 나왔어요. 세 번째 이재명이가 인지했느냐. 이거가 결정적인 골인데 여태가 난 몰라 했는데 검찰이 어제 쓱 꺼낸 거죠. 집에 간다고 집에 보내달라고 뗐으니까 퇴근 시간 됐는데 뭔 수사냐. 뭐 야간 요새 수사나 그렇죠. 뭐 그걸 아무 말도 안 하고 설렁탕이나 먹고 졸다가 서류에 다 있다고 게으름 피다가 야 이거 네가 한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의자를 당겨서 앉은 거죠. 의자를 당겨서 앉은 거야. 그 뭡니까? 의자를 당겨서 앉은 가만히 거예요. 보니까 이거 변호사 아닙니까 본인도. 그렇죠. 그러니까 정진상한테 그냥 다 뒤집어 씌워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기 살기 위해서 측근들이 뭐고 다 그냥 희생양으로 삼는데 아들도 뭐 남이라고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게 아마 이재명은 또 개인적으로 또 변호사 통해서 얘기할 거예요. 내가 살아나면 너희들 조금만 더 고생해라. 다 꺼내준다. 그러겠죠. 좀 어차피 우리 한 배 탄 거다. 이게 꼬시긴 하겠지만 정진상이나 김용이나 뭐 이런 측근들이 여러 가지 머리가 아마 복잡할 겁니다. 그럴 겁니다. 머리가 복잡할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저렇게 총대 매야 되나? 주군이
진짜 의리 있고 훌륭한 주군이라면 얼마든지 총대를 맸는데 앞만 봐도 주군이 사기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진상이나 김용이나 이런 사람들이 머리가 좀 복잡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언제든지 이재명한테 배신당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튼 뭐 검찰로서는 이제 이재명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 가지고 숙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남지청하고 대검하고 협의에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제3자 뇌물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년 청구를 안 받았어요. 할 수는 없다.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도 고민은 성남 FC 사건은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에서 다퉈볼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될 가능성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제3자 뇌물죄에 대한 법리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뭐. 거기다가 제1야당에다가 다수당 원내 네. 대표니까 뭐 도주 우려는 없지 않겠느냐. 뭐 증거인멸 가능성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 나온 게 대장동 수사가 사실상 다 끝났으니까 이걸 엮어서 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은 명분도 있고 거부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랄까 묘수를 지금 강구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뭐 그게 현실을 감안한 절묘한 선택 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봅니까? 왜냐하면 구속영장을 청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성남FC. 왜냐하면 사안의 중대성 10억 넘어도 뇌물죄가 큰데 이건 180억 가까이 되거든요. 182억. 이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노웅래 의원 불체포 특권 받아가지고 지금 안 됐지만은 노웅래 의원이 받은 게 뇌물이 6천만 원이거든요. 그거 갖고도 구속영장 청구,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이거는 180억이 넘는 돈인데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이재명이가 혐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증거 인멸 가능성이 또 높아요. 또 수사에 협조하느냐, 수사에 비협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이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고 박사님 말씀대로 현실적인 여건, 제1야당 대표, 다수당 의원, 좀 검찰이 아무래도 눈치는 안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장동께 성남FC보다 사건이 더 커요. 크죠. 이것도 뭐 어차피 수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예요. 김만배가 뭐 면도 미수 사건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병원에 뭐 한 2주 들어놓여 있고 했습니다만 지금 재판도 시작되고 새로운 증거가 속속 나오니까 이게 마무리 단계니까 저는 병합해서 일단 대장동 수사팀이 이재명 한번 출두 요청할 거예요. 해야죠. 당연히 하면서 이재명이 이제 더 안 나가겠다고 뭐 언론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뭐 안 나가게 하면 또 매를 버는 거죠. 그렇죠. 매를 지가 버는 거. 안 나가면 지 손해예요. 판사가 너 안 나간 놈이네. 이거 판사는 제1야당 대표가 뭐가 없어요. 법리상만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장동하고 저는 출두 요청해서 대장동하고 성남FC랑 엮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은 이거는 구속영장 발부할 가능성이 99.99%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도 성남FC 사건은 뭐 다툼의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양쪽 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제1야당의 대표를 구속시키겠다고 나서면은 조금 약한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대장동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비리고 뭐 온 국민이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또 국회 가서 바스락거리는 돈 받는 소리까지 다 설명을 하면서 하면은 또 이재명에 대해서는 노웅래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반명도 많고 뭐 이낙연 게다 뭐 여러 개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 대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체포 동의안이 뭐 부결이 되더라도 국민 여론이 저런 민주당 때려 부셔야 된다고 아마 국민들이 민주당사 쳐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장동하고 말씀하신 대로 성남FC하고 국민의 민심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성남FC도 분노할 일이죠. 돈 광고비로 받고 막 용적률 풀어줘가지고 천문학적인 돈을 기업에 챙기고 한 건 나쁘긴 나쁜데 그건 성남FC 그들만의 리그고 일반인들하고는 조금 관심이 떨어질 수가 있고 또 이재명이가 뒷돈을 받은 사건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 민심이
이 대장동하고 다르다. 대장동은 전 국민이 지금 화가 나 있잖아요. 네. 대장동에 땅 수용당한 지주부터 분양받은 사람부터 지금 집 없는 사람이나 영끌에서 집 산 사람이나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전 국민이 지금 화가 나 있어요. 그럼요. 거기다가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김만배가 금을 만 배로만 튀운 거냐 말이죠. 예. 금을 수억 배로 튀겨 먹었어요. 예, 그렇죠. 그 순전히 사기쳐가지고 예. 예? 거기에다가 언론계, 검찰, 대법관 또 이재명이라는 또 성남시장 우리 이 사회 기득권층들이 다 똘똘 뭉쳐서 해먹은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분노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공동으로 병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저는 높게 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 전에 이재명을 다시 한번 소환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대장동도 일단 소환은 한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이 출두하고 안 하고는 네. 별개 본인이 선택할 문제고. 그렇죠. 그래서 출두 안 하면 바로 그걸 구속영장을 병합해 갖고 내면은 뭐 여러 가지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높고 명분도 있고 네. 또 국회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부결이 되더라도 이탈표 가능성도 많단 말이에요. 예. 또 우리 국민들이 보더라도 사건 내용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예. 특혜, 인허가에 특혜를 주고 거기서 돈 받은 거 그거 아닙니까? 예. 크게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 그렇죠. 저수지가 크냐 작느냐 이 문제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검에서도 이 성남지청하고 그 문제를 깊숙이 논의를 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청구를 해서 이재명 문제를 조기 매듭 예. 하는 쪽으로 속전속결로 네. 이렇게 가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체포 동의안 또 부결시키면은 국민들이 이제 가만 안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 169명하고 무소속해서 한 18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아마 거리에 그 목을 효수하자는 얘기까지 나올 겁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냔 말이죠. 예? 국민들이 모면한 범죄를 자기네들끼리 체포를 막고 있어요. 예? 법을 가장 잘 지켜야 될 국회의원이 자기네 특권 위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재명이가 국회의원 나가고 당대표하고 당대표하면서 또 당원 바꿔가지고 기소되더라도 대표는 계속 할 수 있게 또 만들어 놓고 이런 하나하나가 이 소위 말해서 업을 싸고 있는 거죠. 업을. 예. 국민들이 자꾸 화를 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다 불체포 특권을 또 거기서 누린다.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또는 뭐 1월 임시국회 방탄국회를 열어놓고 예. 민주당 의원들이 30몇 명이 외유에 나섰다고 그러네요. 34명인가 다 문 열어놓고 나갔어요. 문 열어놓고 그러니까. 문 열어놓고 집안 지키고 다 나갔어요.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예. 지금 뭐 나라에 현안이 많다고 국회에 열어놓고 그 국회의원 건 뭐겠어요. 혹시 이재명 체포 동의안 올까봐. 그렇죠. 그거 열어놓고 그냥 나간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이 하나하나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그런 민심이 아마 검찰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이렇게 병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어떻게 보면 참 묘수 신의 한 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